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3일째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이란 자금으로 상선과 화물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서 약 60개 교역국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받는 선박을 억류한 한국의 조치를 환영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재확인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서 60개 나라에 부과한 강제 노동 관세가 무엇인지 디브리핑 순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역사 속 오늘의 의미 있는 사건과 인물은 역사 속 오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워싱턴 DC의 미국사 박물관에서 건국 250년을 기념해서 진행하고 있는 대중문화 전시 프로그램에서 추가된 가장 미국적인 만화책 소식 아메리카 250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인터뷰 순서에서는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의 에릭 피터슨 미국사회의 주요 뉴스 한국은 지금 또 뉴스 미국 사회의 화제를 알아보는 구석구석 USA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탑뉴스입니다. 미국이 14일째 연속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 군사시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란 자금으로 상선과 화물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23일 이란에 대한 13일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이날 오후 6시 45분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추가 야간 공습을 시작해 오후 9시 작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시간 15분 동안 계속된 이번 공습에서는 이란의 군 지휘소와 드론 저장시설, 통신망, 연안 감시기지, 해상전력이 타격 대상이 됐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작전은 이란군 정예병력인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개방돼 있으며 상선들은 미군의 지원 아래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현재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중동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이날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를 비롯해 게슘섬과 후제스탄주 아바즈, 안디메슈크, 중서부 마르카지주와 로렌스탄주 등에서 폭발이 잇따랐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아바지 지역에서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도 맞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 내 저장시설과 바레인의 미 해군 5함대 관제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라크 북부의 미군 주둔 기지 인근에서도 폭발이 보고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금부터 선박과 화물 또는 이와 관련된 모든 피해는 미국이 보유하고 통제하는 이란 자금으로 배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피해 규모는 매우 클 수 있지만 이것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다른 나라 자산을 손해배상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라며 그런 상황이라면 어느 나라의 자산도 안전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상선을 다시 공격할 경우 이란과 후티 모두에 대대적인 군사적 응징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를 만큼 충분한 압박과 고통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60개 교역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 거의 전체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신규 관세율은 10%에서 12.5% 사이로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10% 보편 관세 시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전격 발효됩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24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금지 조치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 거의 전체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관세율은 10%에서 12.5% 사이로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10%의 보편 관세 만료 시점인 24일에 맞춰 발효됐습니다. 이번 신규 관세는 미국 수입품의 99.4%에 적용되며 원유와 가스, 비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핵심 광물 등 일부 품목은 예외로 제외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 수입 금지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이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우리의 교역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해야 할 시점이 훨씬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의 조치는 전 세계 근로자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 침해이자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며 무역전쟁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돈 페럴 호주 통상장관은 이번 관세를 전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호주는 노예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티나 로크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필리핀은 강제노동에 반대하는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관세를 부과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시도를 무효화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별도의 무역법을 근거로 최장 150일간 발효될 수 있었던 10%의 보편 관세를 시행했고 이 관세는 24일 만료됐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는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금지 조치 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그 결과가 24일에 시행된 이번 신규 관세 부과로 이어졌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브라질산 미국 수입품 다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22일부터 발효됐으며 광범위한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는 8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이 한국에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하자 한국이 기존의 한미 관세 합의 상한선을 지키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과잉 생산 관세까지 합산될 경우 합의 상한인 15%를 넘을 수 있어서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하자 한국 정부는 즉각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 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기존 25%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으며 이번 강제노동 관세 12.5%에 이어 조만간 부과가 예상되는 과잉 생산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합의 상한인 15%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9일 워싱턴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12.5% 관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미 대사관의 이승헌 상무참사관은 한국이 기존 무역 합의를 체결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합의를 맺지 않은 나라들과 동일한 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한국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긴급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열고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합산하더라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과잉 생산 관련 301조 조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며 한국은 이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관세의 합산 결과가 향후 한국의 대미 수출 환경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의혹을 받는 선박을 억류한 한국의 조치에 사의를 표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은 선박은 억류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선 프라다호를 억류한 한국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한국 정부의 프라다호 억류와 관련한 VOE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한국이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제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유엔 권한에 따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지원하는 데 관여한 선박은 억류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피아호로도 알려진 프라다호는 2025년 12월 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제안됐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 2321호 제12항에 따른 제재 부과 기준을 충족하는 유엔 제재 위반 활동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프라다호의 구체적인 제재 위반과 관련해선 한국의 내부 조사에 대해선 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VOE는 지난 6월 보도를 통해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받는 탄자니아 선적의 프라다호가 올해 3월부터 한국 평택항에 머물고 있어 억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약 한 달 만인 지난 21일 VOE의 프라다호의 억류 사실을 공식 확인했었습니다. 프라다호는 민간 분석기관 오픈소스 센터가 지난해 북한 남포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정황을 위성사진으로 공개한 선박입니다. 이후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등 10개 나라와 유럽연합은 지난 5월 공동성명을 통해 프라다호를 포함한 7척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